시에서 직접적인 감정 표출은 되게 독이 될 수 있다. 이거를 가벼운 산입니다. 우리 가벼운 산을 차상영 선생님께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가벼운 산 이선해. 등산로를 막고 누워있다. 오만상 찌푸리며 어두운 땅속을 누비던 뿌리 그만 하늘 향해 들려져 있다. 이제 좀 웃어보라며 햇살이 셔터를 누른다. 어정쩡한 포주로 쓰러져 있는 나무는 바쁘다. 지하 단칸방 개미며 굼벵이 어린 식구들 불러 모아 한 대박씩 햇살 들려 이주를 시킨다. 시어나무, 당단풍나무, 노각나무 사이로 기울어진 채 한 잎, 두 잎 진창으로 꿈을 받고 있는 굴참나무. 젖뼈를 깎고 피를 말려 숲을 짓기 시작한다. 생살이 찢겨있는 굴참나무. 그에게서는 고통의 향기가 난다. 살가죽의 요철이 전 재산을 장학금으로 기탁한 밥장수 할머니의 손등만 같다. 끝내 허리를 펴지 못하는 굴참나무가 세로로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은 편견이다. 굴참나무가 쓰러진 것은 태풍나리 때문이 아니다. 나무는 지금 저 스스로 산신성인하는 중이다. 하늘 가까이 뿌리를 심기 위해. 네, 가벼운 산입니다. 혹시 제목을 이렇게 달았지? 의아심이 들죠? 의구심이 들고요. 그렇게 허구한 그 단어들이 많은데 가벼운 산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이유로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산로를 막고 누워있다. 무엇인지는 아직 목적어가 없어요. 등산로를 막고 지금 뭔가가 누워있어요. 오만상 찌푸리며 어두운 땅속을 누비던 뿌리. 오만상. 잔뜩 찌푸린 얼굴을 오만상 찌푸린다고 그러죠. 그만 하늘을 향해 들려져 있다. 땅속으로 뿌리를 받고 있어야 되는데 그 땅속에 뿌리를 내린 그 나무가 이미 땅 바깥으로 나와서 들려져 있는 거죠. 나와 있어요. 그만 하늘을 향해 들려져 있다. 이제 좀 웃어보라며 햇살이 셔터를 누른다. 오만상, 우리가 사진 찍을 때 김치하고 이렇게 같은 게 웃으라고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햇살이 오만상 나무가 찌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햇살이 셔터를 누르는 거죠. 어정쩡한 포주로 쓰러져 있는 나무는 바쁘다. 지금 쓰러져 있어요. 뭔지 모르게 바빠요.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지하 단칸방 개미며 굼벵이 어린 식구들 불러 모아 한 뒷박씩 햇살 들려 이주를 시킨다. 근데 뿌리 속에서 같이 기생하는 것들, 뭐 굼벵이며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뭐 개미나 이런 것들이 지금 뿌리가 들렸기 때문에 어디론가 막 이주를 하죠. 예. 근데 이제 한 뒷박씩 줬대요, 햇살을. 서나무, 당단풍나무, 노각나무 사이로 기울어진 채 한 잎, 두 잎 진창으로 꿈을 받고 있는 굴참나무. 여기서 진창이라는 말은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진창, 땅이 질떡거리다, 질척거리다. 여기서는 또 하나는 아주 많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주 많이, 한 잎, 두 잎, 정말 많이 꿈을 받고 있는 굴참나무. 잿뼈를 깎고 피를 말려 숲을 짓기 시작한대요. 잿뼈를 깎고 이제 이런 것을 이제 피를 말려야죠. 이제 예를 들면 나무가 태풍에 이제 쓰러지거나 부러지면 제일 먼저 잎이 시들죠. 제 몸 말리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숲을 짓기 시작했어요. 생살이 찢겨 있는 굴참나무. 넘어지면서 이제 생살이 찢겼죠. 그에게서는 고통의 향기가 난다. 이게 역설적인 수법이라겠습니다. 고통이 어떻게 향기가 있겠어요? 고통의 향기. 이게 역설적인 수법이에요.
살가죽 요철 들어가고 나간 겁니다. 전 재산을 장학금으로 기탁한 밥장수 할머니의 손등만 같다. 참나무는요, 굉장히 그 참나무 그 수피를 보면은 굴곡이 져 있잖아요. 이게 그 타이어 바퀴처럼 이렇게 굴곡이 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느티나무는 이 아래로 이렇게 사선이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또 벚나무는 옆으로 이렇게 돌고 있어요. 이게 그 나무를 잘 아시는 분들을 보면요, 그 숲이만 보고도 이게 뭐 감나무인지 살구나무인지 뭐 이팝나무인지 그거 압니다. 거짓 말아요. 여기는 그 할머니 손등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거칠게 그렇게 요철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끝내 허리를 펴지 못하는 굴참나무가 세로로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은 편견이다. 이게 뭔 말이냐면 이게 옆으로는 가로고 위로는 세로잖아요. 나무가 이 세로로만 커야 한다는 것은 편견이라는 얘기예요. 옆으로 누워서도 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소나무 같은 것을 등산로 이렇게 가다 보면은 누워있어서 사는 것들이 나무가 있습니다. 뿌리가 다 안 들리고 반쯤 한 것들은 옆으로 또 살아요. 예. 그러니까 꼭 꼿꼿하게 서서 살아야 된다는 것은 편견이다 이 말이에요. 산다는 방법은. 예. 굴참나무가 쓰러진 것은 태풍 나리 때문. 나리네요. 태풍 나리가 굉장히 우리를 한번 전 지역을 핥히고 간 일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피해를 봤죠. 나무는 지금 저 스스로 살신성인하는 중이다. 살신성인, 자기 몸을 희생하여 무엇을 이루냐면 인을 이루어요. 인. 살신성인이니까 살신성인 마지막이 어질 인자입니다. 그러니까 인자는 어질고 덕행이 높다 그 말입니다. 살신성인. 나를 죽여서 다른 거를 만들어내는데 인을 만드는 인을. 예. 하늘 가까이 어떻게 뿌리를 심기 위해서. 뿌리는 땅에만 박고 있어야 된다는 것은 또 편견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면 가정에서요, 야자나무라든지 관음죽 같은 경우, 또 스킨답서스나 이런 것들을 흙을 다 털고 물에다 비커 같은 데 물에다 담궈놔도 잘 삽니다. 잘 살아요. 예. 꼭 땅에서만 살아야 된다는 건 편견이다 이거죠. 근데 여기서는 뭐라 했냐면 하늘 가까이 뿌리를 한번 심고 싶다 이 말이에요. 하늘 가까이. 근데 그래서 가벼운 산은 땅에서 뿌리가 들렸기 때문에 땅이 그만큼 가벼워졌다, 이 산이 그만큼 가벼워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벼운 산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조금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뜻이요. 시를 쓸 때는 100% 그 주관적이거든요. 내 생각을 쓰는 거예요, 주관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이성적으로 컨트롤 해야 됩니다. 이성적으로 컨트롤을 해야 돼요. 독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만 한다든지 감정이 너무 쏠려 있으면 좋은 시를 쓸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그 가볍다는 말, 가벼운 산 이제 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본문과 그 제목이 어느 정도 지금 맞아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듯 시는 약간 감춰야 돼요. 항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는 투명한 게 다 보여준다고 해서 좋은 시가 아닙니다. 약간 감추는 그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요. 정말 잘 써진 시입니다. 예. 이게 그냥 막 쓴 것 같지만 여기 속에는 뭔가 장치가 들어있어요. 앞에 너와집도 그렇고요. 가벼운 산 다 어느 잘 써진 시니까 글이 안 될 때는 이런 시를 여러 번이고 하여튼 읽어서 이해하면 다른 시는 더 쉽게 쓸 수가 있습니다. 넘기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로 보는 천년 밤향입니다. 대숲 향기의 밀월입니다. 밀월이라는 것은 꿀과 달이잖아요. 꿀밀자에다가 달월자입니다. 밀월. 그러니까 우리는 꿀과 달처럼 친근한 것을 밀월, 밀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김혜숙 선생님께서 대숲 향기의 미로를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대숲 향기의 미를 주었으니 곧은 그림자를 헤치며 새들은 날아가고 관방천 쪽으로 달이 기울었다. 놓쳐버린 비밀처럼 푸른 마디가 자랐다. 성품을 대쪽같이 지킬 때 달빛은 찻잔에 넘치듯 흘러내리고 나는 꿈의 미궁을 통해 수많은 유성우를 받아냈다. 상추에 돋는 새살처럼 그리움이 자라는 곳에도 잊고 싶은 잔상이 있다. 새의 울음이 노래의 처음 가락이듯 하나인 이 끝과 저 끝의 막힌 담을 흘러 떠나간 것들이 돌아올 때까지 텅텅 비워내는 한 생에 이 밤 밀월에 드는 축향이 천년 달빛을 받아 담양고을 감싼다. 네, 대숲 향기의 미로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담양은 자연불학이 한 300개 정도 돼요. 그게 크지 않은 고장입니다. 네. 근데 297개 그 자연불학에 대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담양은 온통 대나무 고장이죠. 네. 어디를 가나 대나무를 볼 수 있습니다. 대나무는 그 벽과의 대나무 악과에 속해요. 옛날에는 풀도 아닌 것이 나무도 아닌 것이 이렇게 해서 오후가에도 그렇게 표현이 돼서 한동안 논란이 있었습니다. 대나무는 풀이 아니고 나무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알아두시고요. 대숲 향기의 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곧은 그림자를 헤치며 대나무 곧죠? 그림자도 곧아야 됩니다. 새들은 날아가고 관방천 쪽으로 달이 기울었다. 이건 뭐 관방천 쪽으로 기울 수도 있고 초월산 쪽으로 기울 수도 있고 글 쓰는 사람 마음입니다. 놓쳐버린 비밀처럼 푸른 마디가 자랐다. 마디는요 비밀처럼 자라나 버려요. 예를 들면 우후죽순이라는 말이 있죠. 대나무가 자라나기 시작해서 43일이면 완전히 성체로 끝나거든요. 단 1cm도 더 두꺼워지지도 않고 43일 지나면 단 1cm 높아지지도 않습니다. 참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비밀처럼 자라나 버려요. 네, 그래서 우후죽순이라고 했습니다. 성품을 대쪽같이 지킬 때 성품, 사람은 품성이죠. 품성입니다. 그래서 담양 사람들은 다 품성이 곧고 좋습니다. 달빛은 찻잔에 넘치듯 흘러내리고 나는 꿈의 미궁을 통해 수많은 유성우를 받아냈다. 꿈의 미궁. 꿈속의 어떤 길이죠. 미궁이니까 없는 그 길입니다. 찾기가 힘들죠. 유성우. 유성이 빛처럼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죠. 특히 유성을 많이 보려면 좀 바닷가로 가면 많이 볼 수 있다고 그러죠. 상처 위에 돋은 새살처럼 그리움이 자라는 곳에도 잊고 싶은 잔상이 있다. 잊고 싶다는 건 지난 세상사예요. 잔상은 지워지지 않는 과거의 어떤 모습입니다. 잔상. 새의 울음이 노래의 처음 가락이듯 하나의 이 끝과 저 끝의 막힌 담을 헐어. 그러니까 대나무 아래쪽과 위쪽의 모든 것을 그 마디를 허는 거예요. 그 구멍을 내서 떠나간 것들이 돌아올 때까지 텅텅 비워내는 한 생에. 대나무는 떠나온 것들이 돌아올 때까지 텅텅 한 생애를 비워낸대요. 절개 있게요. 이 밤 미로에 드는 죽향이 친밀한 관계를 하겠어요. 미로는 죽향, 대나무 향기가 천년 달빛을 받아 담양골 감싼다. 천년 달빛, 천년 담양이라고 그러죠. 요즘 뭐 천년 담양 그렇게 해서 상당히 많이 뜨고 있습니다. 이렇듯 시는 생명의 속성과 원리에 대한 신선한 감각 그리고 그것의 묘사에 매진해야 합니다. 시는 존재와 부존재,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끊임없이 증명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과거, 지금은 없지만 과거에 있었던 것. 이것을 끊임없이 증명해내는 거예요. 어떤 기억을 통해서, 어떤 풍경을 통해서. 시는 반드시 과거로 갔다가 현재, 미래로 가는 겁니다. 네. 하기 때문에 정말 시 쓰기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대숲 향기의 미를 한번 봤습니다.